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복지센터 댄스 교실이었어요. 같이 해볼까요? 네. 저는 짧게 대답하고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기름 냄새가 배인 손, 제 허리를 살짝 잡던 그 온기. 그 손이 결국 제 이름을 훔칠 줄은요. 그 남자와의 혼인신고, 도장 한 번으로 제 인생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정태수가 아니라 박성두였고, 재혼한 남편의 이름도 사랑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이제 저는 도장을 찍던 여자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는 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남이 정해준 인생 말고 이제는 제가 선택한 인생으로요. 제가 어떻게 제 이름을 되찾았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서윤입니다. 올해 65,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째입니다. 동네 미용실 헤어온을 홀로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문을 닫습니다. 손님들의 머리를 감기고 가위질을 하고 드라이기 바람을 쐬어주며 제 하루는 바쁘게 흘러갑니다. 어느 날 단골 민정 씨가 파마를 하다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춤 배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춤이요? 네, 춤이요. 복지센터에서 댄스 교실을 하고 있대요. 요새 거기 재밌다고 인기라던데. 저도 등록했어요. 시간 되시면 같이 가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난 춤 같은 거 못 춰요. 민정 씨는 말했습니다. 뭐 어때요? 그냥 배우는 거잖아요? 혼자 있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단 낫지 않냐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하다가 저는 민정 씨에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며칠 뒤 저는 복지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정 씨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댄스 강습이 월요일이더라고요. 월요일엔 미용실이 쉬니까요. 원장님, 잘 생각하셨어요. 저는 민정 씨와 함께 계단을 올라 3층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밝은 음악이 흘러나왔고 중년의 여자들이 서툰 스텝을 밟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댄스 강습은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원투 쓰리, 원투 쓰리. 발이 꼬였습니다. 다른 사람 발을 밟을 뻔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손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남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지난달부터 했어요. 춤이 참 어렵네요. 수줍은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재밌지 않던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짧게 대답했을 때 강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엔 파트너 스텝 연습할게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하고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리듬은 발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죠.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춤이 끝나고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야겠다. 그렇게 제 인생에 봄바람이 살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 주가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오늘 뭘 입고 가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결국 평소처럼 편한 블라우스에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가볍게 빗었습니다. 강당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음악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올까? 저는 무심결에 입구를 돌아봤습니다. 잠시 후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강사가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빠른 템포로 갈게요. 파트너 정하세요. 사람들이 짝을 지었습니다. 저는 망설이고 있는데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번처럼 같이 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저는 흔쾌히 대답하고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덜 떨렸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1, 2, 3, 1, 2, 3. 남자의 리드가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발을 헛디딜 때마다 살짝 힘을 빼주며 기다려줬습니다. 천천히요. 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고 숨을 고를 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처음보단 많이 좋아지셨네요. 처음엔 긴장하셨는데 오늘은 편해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긴장됐지만 그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우리는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요. 아니, 제가 먼저 말했으니까요. 남자가 웃으며 커피를 뽑았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자 남자는 제게 따뜻한 캔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요. 덕분에 춤 연습 잘하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지만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정태수라고 합니다. 조서윤입니다. 서윤 씨, 좋은 이름이네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미용실 운영하고 있어요. 태수 씨는요? 자동차 정비소하고 있습니다. 작은 곳이에요.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스텝이었습니다. 발이 꼬여 비틀거렸습니다.
태수 씨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스텝은 느려도 괜찮아요. 마음이 너무 앞서면 몸이 못 따라오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태수 씨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가 돌아서는데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커피 한 잔 어때요? 수업 끝나고요. 심장이 떨렸습니다. 커피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춤 이야기나 좀 하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제 대답에 태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정 씨가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저 남자분이랑 잘 맞으시네요. 그냥 춤 파트너일 뿐이에요. 그래 보이진 않던데요? 민정 씨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그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일주일은 참 더디게 흘렀습니다. 손님 머리를 감기면서도 가위질을 하면서도 월요일은 언제 오나 자꾸 그 생각만 났습니다. 일요일 저녁 민정 씨가 커트를 하러 왔습니다. 원장님, 내일 댄스 교실 오시죠? 네, 가야죠. 제 대답에 민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원장님 얼굴이 좀 밝으세요? 그래요? 저는 거울을 슬쩍 봤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분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춤이 재밌어서요. 민정 씨가 웃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댄스 강습을 듣기 위해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니 태수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작업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조금 멋져 보였습니다. 태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 씨,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배울 춤은 왈츠였습니다. 강사가 시범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왈츠는 신뢰가 중요해요. 파트너를 믿고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 씨가 제 허리에 손을 가볍게 댔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리드할게요. 우리는 음악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처음엔 발이 꼬였지만 점점 리듬이 맞아갔습니다. 태수 씨의 손에 힘이 실렸습니다. 태수 씨는 저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요. 그의 목소리가 가까웠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곡이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분 정말 잘 맞으세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놓았습니다. 태수 씨도 살짝 쑥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마시기로 한 커피 아직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태수 씨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시럽 넣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 씨, 미용실은 얼마나 하셨어요? 한 20년 넘었네요. 여기 동네에서만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정비소 시작한 지 15년 정도 됐어요. 힘드시겠어요. 기름때도 잘 안 빠지고요. 태수 씨가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네. 아무리 씻어도 손톱 밑에 끼는 게 있어요. 근데 익숙해졌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수줍은 웃음이었습니다. 요즘은 차보다 사람이 더 손볼 때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차는 부품만 갈면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고장난 마음은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수 씨도 그런 적 있으세요? 그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내를 일찍 보냈어요. 8년 전에요. 그러셨군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는데 요즘은 그게 좀 외로워지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도요. 5년 전에 남편을 보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인 게 익숙해요. 익숙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태수 씨가 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댄스 교실에 나오신 거예요? 네. 단골 손님이 권해서요.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단 낫겠다 싶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희 정비소 직원이 권했어요.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날 수 있다고 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연 씨, 혹시 괜찮으시면 수업 끝나고 가끔 이렇게 커피 마셔도 될까요? 커피요? 네, 혼자 마시는 것보다 둘이 마시면 더 따뜻하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따뜻하다는 말, 그 말은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좋아요. 제 대답에 태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 씨, 그럼 다음 주에도 뵐게요. 카페를 나와 각자 집으로 가는 길에 태수 씨가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정비소 한번 구경 오세요. 제가 커피 맛있게 내려드릴게요. 정비소에서 커피를 내려요? 네, 손님들 기다리는 동안 자주 드리거든요. 커피 내리는 건 나름 자신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언젠가 태수 씨 정비소에 들를게요. 꼭이요. 약속하신 거예요. 태수 씨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어느새 봄도 깊어지고 있었죠. 이게 설렘일까? 곧 피어날 꽃봉오리처럼 제 마음에도 작은 설렘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월요일마다 태수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댄스 교실이 끝나면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국밥집에서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태수 씨는요? 저야 늘 그렇죠. 손님 차 고치고 기름 닦고. 우리는 그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 씨였습니다. 서윤 씨,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오늘이요? 미용실 일 끝나고 저녁 때쯤이면 가능한데요. 그럼 제 정비소에 들러주실래요? 약속하셨잖아요. 커피 대접하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주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다릴게요. 저녁 8시. 저는 서둘러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가볍게 손질했습니다. 괜히 신경 쓰이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태수 씨가 보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정비소였습니다. 한빛카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기름 냄새와 함께 태수 씨가 보였습니다. 태수 씨는 작업복을 입고 차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어요.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서둘러 기름을 손으로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마무리 작업 중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정비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공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 성격이 여기 다 나와 있네. 잠시 후 태수 씨가 손을 닦고 왔습니다. 기다리셨죠? 이제 커피 내릴게요. 커피 머신 앞에 선 태수 씨는 원두를 갈고 물을 붓고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차 수리하는 것만큼 정성스럽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커피도 정비예요. 온도, 압력, 시간 다 맞아야 맛있거든요. 고소한 향이 카센터에 가득 퍼졌습니다. 태수 씨가 커피잔을 건넸습니다. 드셔보세요. 태수 씨의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손님들한테 커피 대접하는 게 제 낙이에요. 태수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정비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카센터를 15년 하셨다고요? 네, 처음엔 작은 가게였는데 조금씩 키웠어요. 이제 직원도 한 명 있고요. 혼자 다 하시기 힘드셨겠어요. 태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차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고장나면 고치면 되고, 정비하면 다시 달리고, 태수 씨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손봐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쓸쓸해 보였습니다. 태수 씨도 그랬어요? 네, 아내를 보내고 나서 한동안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태수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윤 씨, 덕분이에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함께 있어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도요. 태수 씨 덕분에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어요. 석양이 짙어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혹시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일요일이요? 네, 같이 춤 연습 좀 하면 어떨까 해서요. 공원에서요. 날씨도 좋고,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공원에서 춤을요? 네, 복지센터 말고 그냥 우리끼리요. 부담스러우면 괜찮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일요일에 뵐게요. 태수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정비소 불빛만 환했습니다. 늦었네요. 집에 가셔야죠. 네. 오늘 커피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태수 씨가 저를 정비소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태수 씨도요. 좋은 밤 되세요. 돌아서는데 태수 씨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서윤 씨, 오늘 와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65살이 아니었습니다. 20살처럼 수줍어 보였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일요일에 입을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수수하고 저건 너무 튀고 한참을 고르다가 하늘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대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람. 하지만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사랑일 거라는 가능성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찌감치 눈이 떠졌습니다. 옷장에서 어제 골라두었던 하늘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너무 신경 쓴 것 같나? 립스틱을 바르다 멈췄습니다. 오후 2시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태수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제 모습을 보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윤 씨, 오셨네요. 오늘 정말 예쁘세요. 고맙습니다. 태수 씨도 멋지세요. 저는 조금 쑥스러웠습니다. 우리 산책하면서 갈까요? 좋아요.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부터
걸음이 자연스럽게 맞아졌습니다. 이윽고 한적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넓은 공터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춤 연습 좀 해볼까요? 태수 씨가 휴대폰을 꺼내 음악을 틀었습니다. 잔잔한 왈츠 선율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춰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 씨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였습니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야외에서 춤을 추니 복지센터에서보다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유 있으시네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좋으니까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한참을 춤을 췄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 씨가 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저랑 함께 하시겠어요? 함께요? 네, 혼자보다 둘이 더 따뜻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건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 저도 혼자가 외로웠어요. 태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두렵기도 해요. 다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서윤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태수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 서윤 씨, 태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서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서윤 씨, 혹시 혼인신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인신고요? 요즘은 사실혼으로 사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서윤 씨를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어차피 함께 할 거라면 제대로 하는 게 맞죠. 태수 씨가 웃었습니다. 아이같이 맑고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카페에 앉아 미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이 살 집은 어떻게 할까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제 집이 있어요. 작지만 둘이 살기엔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태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석양이 가득 물들었습니다. 집에 가셔야죠. 태수 씨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럴까요? 우리는 함께 손을 잡은 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구청 창구에
저는 태수 씨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조서윤. 태수 씨도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태수. 구청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혼인신고 완료되셨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구청을 나서며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서윤 씨, 아니, 이제 제 아내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 남편 정태수, 그 말이 낯설었지만 앞으로 여생을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졌습니다. 점심은 조촐하게 국밥집에서 먹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식사였지만 그 자리가 소중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네, 이제 서윤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 씨는 짐을 싸서 제 집으로 왔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옷가방 하나와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저는 원래 짐이 없어요. 저는 태수 씨에게 옷장 한쪽을 비워줬습니다. 여기 쓰세요. 감사합니다. 태수 씨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둘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한 입 뜨더니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집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태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태수 씨가 그릇을 닦고 저는 물기를 닦았습니다. 우리 잘 맞네요. 그러게요.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65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하자, 이번엔 제대로. 그렇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함께 산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침이면 태수 씨가 먼저 일어나 저를 주겠다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는 늘 커피 향기에 잠이 깼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커피 드세요. 태수 씨는 아침마다 침대로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소박한 아침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미용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태수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힘드셨어요? 괜찮았어요. 당신은요? 저야 늘 그렇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는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집에서 기다려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미용실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6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이 조서윤 씨 맞으시죠? 여자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윤정이라고 해요. 실례지만 혹시 정태수 씨 아세요? 제 심장이 쿵 했습니다. 그 사람 제 남편인데요. 정희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이요? 네. 몇 달 전에 혼인신고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벌써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묘했습니다. 정태수, 그 사람 조심하세요. 저는 너무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네. 뭐라고요? 제 손에서 머리빗이 떨어졌습니다. 당했다니요? 2년 전이었어요. 저도 복지센터에서 그 사람을 만났죠. 춤 배우러 갔다가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다정했어요. 커피도 사주고 춤도 같이 추고. 그러다 사귀게 됐죠.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귄 지 6개월 만에 그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어요. 저도 좋았죠. 그땐 혼자 사는 게 외로웠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고 얼마 안 돼서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옮기자고 했어요. 뭐라고요? 집 명의요. 부부니까 공동 명의로 하자고요. 처음엔 거절했죠. 그랬더니 정희 씨가 손목을 걷어 올렸습니다. 긁힌 듯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사라졌어요. 집도 사람도. 그럴 리가. 제발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원장님이 아는 그 정태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희 씨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연락처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저도 원장님이 저처럼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정희 씨는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우리 태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수 씨가 웃으며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피곤하실 텐데 괜찮겠어요? 네. 부엌에 서서 저는 칼을 잡은 채 멈췄습니다. 정희 씨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조심하세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태수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미용실 일이 많이 힘드시죠? 그 손길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태수 씨, 제가 나지막이 태수 씨를 불렀습니다. 네, 혹시 전에 다른 사람 만난 적 있어요? 태수 씨의 손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어요. 아내 보내고 서윤 씨가 처음이에요.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태수 씨 모르게 정희 씨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윤정희. 손끝으로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하나, 의심해야 하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쪽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서윤 씨,
혹시 구청 한번 같이 갈 수 있어요? 구청요?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요. 무슨 서류요? 그냥 주소 변경 같은 거요. 금방 끝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수 씨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태수 씨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저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태수 씨의 이름이 달랐습니다. 태수 씨 사진이 붙은 신분증은 박성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정태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서 신분증이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내가 결혼한 사람은 누구지? 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뭐 하세요? 태수 씨, 아니, 박성두라는 사람이 제 뒤에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수 씨가 뒤에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주워들었습니다. 보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평소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정태수가 가짜 이름이었어요? 제 물음에 태수 씨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지시라뇨? 저는 그냥 살아온 거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혼인신고는요? 그것도 가짜예요? 혼인신고는 진짜예요. 정태수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그건 당신 이름이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태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 씨, 진정하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설명이요? 무슨 설명을 하려고요? 제 본명은 박성두예요.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다른 이름을 쓰고 있어요. 무슨 사정이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는 당신 아내예요. 아내한테도 말 못할 비밀이 대체 뭐예요? 태수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윤정희 씨가 맞았어요. 그 사람이 경고했어요. 당신 조심하라고요. 태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정이를 만났어요? 네. 미용실로 찾아왔어요. 당신한테 당했다고, 집을 빼앗겼다고. 서윤 씨, 그건 오해예요.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게 오해예요? 가짜 이름을 쓴 게 오해예요? 태수 씨가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제발 들어주세요. 제게는 사정이 됐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말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태수 씨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더 불행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 씨는 쪽지 한 장을 남겨두고 일찍 나갔습니다. 죄송해요. 서윤 씨. 제게 잠시 시간을 주세요. 저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미용실에 출근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희 씨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조서윤이에요. 며칠 전에 미용실에서 네, 원장님. 혹시 무슨 일 생겼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았어요. 정희 씨는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제가 계신 곳으로 갈게요. 1시간 뒤 정희 씨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정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 사람 수법이에요. 수법이요? 가짜 이름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엔요? 재산을 노려요. 집이나 돈 뭐든지요. 제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원장님 혹시 집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 명의예요.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은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정희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도장을 찍어버렸거든요. 네.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집을 잃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혼인무효 소송을 해야 해요. 혼인무효 소송이요? 정태수가 거짓 신분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예요. 변호사한테 가서 얼른 상담받으세요. 정희 씨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법률상담소 연락처예요. 여성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해 주실 거예요. 제가 미리 전화해 둘게요. 빨리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원장님 무서우시죠?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더 큰 걸 잃어요. 정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서 원장님이 자신을 지켜야 해요. 고마워요, 정희 씨. 저는 정희 씨와 헤어진 뒤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러 구청에 갔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서류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우자란에 적힌 이름은 정태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은 박성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은 누구였던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정희 씨가 알려준 법률 상담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소입니다. 저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가 편하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서윤입니다. 네, 내일 오전 9시에 오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예약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싸워야 한다. 제 이름을
제 인생을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태수 씨의 기척은 제가 알던 사람의 기척이 아니라 전혀 낯선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윤 씨, 아침 드세요. 식탁에는 토스트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정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안 드실 거예요? 배 안 고파요. 서윤 씨, 미용실에 가봐야 해요. 저는 나가려고 했습니다. 태수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할 이야기 없어요. 제발요, 서윤 씨. 오해를 풀고 싶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와서 어제 예약했던 법률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상담소의 안내데스크 직원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9시 예약하신 조서윤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장미라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장미라 변호사입니다. 조서윤입니다. 저는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윤정희 씨한테 미리 얘기 들었어요. 간단히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댄스 교실에서의 만남, 결혼, 그리고 가짜 이름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남편분 신분증 사본 가져오셨어요? 저는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구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남편 몰래 찍어둔 박성두라는 이름이 적힌 신분증 사진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그것들을 차례로 살펴보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입니다. 사기 결혼이요? 네. 거짓 신분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요. 혼인 무효 사유가 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혹시 재산 관련해서 요구받은 적 있으세요? 아직은요. 조심하세요. 이런 경우 대부분 재산을 노립니다. 절대로 서류에 도장 찍지 마세요. 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작성하세요. 혼인무효 청구서예요. 지금 바로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절대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미용실로 갔습니다. 단골인 민정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원장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간신히 대답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위질을 하다가 민정 씨의 머리카락을 잘못 자를 뻔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잠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신 차려.
무너지면 안 돼.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 씨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저녁 드세요.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 안 고파요. 서윤 씨,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태수 씨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뭔데요? 재산 정리 서류예요. 우리 혼인신고도 했으니까 부부 공동명의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제 시작됐구나.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유권 이전 위임장, 제 집을 태수 씨 단독 명의로 옮기는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는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자는 거예요. 부부니까요. 공동명의요? 이건 제 명의를 당신 명의로 옮기는 서류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싫어요. 태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이건 제 집이에요.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예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서로 믿어야죠. 믿음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가짜 이름 쓰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순간 태수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윤 씨, 그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없으면 또 외롭게 살 거예요. 뭐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계속 함께 살 수 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어요?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만 내밀었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서윤 씨, 또 다시 혼자가 되는 건 너무 외롭지 않겠어요? 다 서윤 씨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진 내일까지 답 주세요. 그 말만 남기고 태수 씨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젠 2번 다시 속지 않을 거야. 절대 안 돼. 여긴 내 집이야. 그날 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 12시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 씨, 문 열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열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열어! 당장! 쿵쾅거리는 소리. 문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여긴 제 집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문 밖의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정희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와주세요. 태수 씨가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절대 찍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지금 당장 집을 나오세요.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통장과 도장을 챙겨 동이 트기 전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태수 씨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집을 벗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막상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을 스친 건 단 한 사람. 같은 동네에 사는 단골 손님 민정 씨 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정 씨에게 조심스레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민정 씨 집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님, 민정 씨가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무슨 일 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민정 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정 씨는 말없이 듣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원장님, 여기 계세요. 그 남자 너무 위험해 보여요. 혼자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저는 민정 씨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태수 씨였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어디 갔어요? 왜 연락 안 받아요? 집에 돌아와요. 하지만 마지막 문자는 달랐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미용실로 나갔습니다. 태수 씨와 문제가 많았지만 일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 머리를 감기면서도 자꾸 문 쪽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태수 씨가 찾아오면 어쩌지? 오후 2시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태수 씨가 미용실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서윤 씨, 손님들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서둘러 태수 씨를 데리고 미용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수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왜 집을 나간 거예요? 아파요. 놓으세요. 대답해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봐요. 상관없어요. 당장 집에 가요. 순간 태수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정 씨가 뛰어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놓으세요. 태수 씨가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태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요. 후회하지 마요. 그렇게 말하고 태수 씨는 돌아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민정 씨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미용실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죄송해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손이 떨려서 가위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장미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서윤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말했습니다. 즉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서류 준비할게요. 접근금지 가처분이요? 네. 그 사람이 조서윤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 당장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정 씨 집에 머물면서 미용실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가 또 나타날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용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태수 씨가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또 왔어요?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서류에 도장 찍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태수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순간 태수 씨가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도장 어디 있어요? 돌려줘요. 가방을 뺏으려 했지만 태수 씨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팔꿈치가 까져서 피가 났습니다. 서윤 씨, 그냥 저한테 도장만 주면 돼요.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태수 씨가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태수 씨가 놀라 가방을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 불러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분, 병원 먼저 가시고 나중에 진술하러 오세요. 경찰의 말에 병원에 가서 팔에 깁스를 했습니다. 하얀 석고가 팔을 감싸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이게 뭐야? 제 처지가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남편분을 폭행 및 재물손괴로 고소하시겠어요? 네, 피해자 보호 조치도 신청하시겠어요? 네. 그럼 진술서 작성하시죠.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 위에 글자가 아른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윤 씨, 태수 씨였습니다. 뭐예요? 미안해요. 서윤 씨, 제가 너무 심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용서요? 안 돼요. 당신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윤 씨,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장미라 변호사에게 갔습니다. 깁스한 팔을 보며 변호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조서윤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변호사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죠? 네, 어젯밤에 진술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 준비는 끝났어요. 이번 주 안에 제출할 거예요. 혼인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재산 분할도 없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제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제 집은 지킬 수 있어요? 네, 당연히요. 그건 조서윤님 명의니까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윤정희 씨한테도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분도 피해자예요. 같은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정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정희 씨,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정혜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정에서 증언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증언할게요. 정말요? 네, 저도 다른 사람이 저처럼 당하는 걸 더는 못 보겠어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끝까지 버티세요. 꼭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정희 씨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희 씨는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당했던 기록이에요. 문자, 통장 내역, 서류들. 정희 씨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대화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여보, 진명에 좀 옮기자. 부부끼리 뭘 그렇게 따져? 제가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 수법이 다 똑같아요.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어요. 최소 3명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들 저처럼 당한 거예요? 네, 결혼 사기예요.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진심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이용한 거죠.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요. 하지만 무너지진 마세요. 그날 정희 씨는 경찰서에 같이 가주었습니다. 정희 씨가 추가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상습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우리 만날 수 있어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불안한 마음으로 저는 카페에 나갔습니다. 정희 씨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원장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완전한 피해자만은 아니에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당했어요. 집도 잃고 돈도 잃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제안했어요. 같이 하면 돈을 나눠주겠다고. 그래서 당신이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도 너무 막막해서 다른 여자들을 물색하는 걸 도왔어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도 제가 알려준 거예요. 댄스 교실에 혼자 가시는 걸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요.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정희 씨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통화 녹음, 계좌 내역, 다른 피해자 명단. 이걸 제출하고 자수할게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다 말할게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 같아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네요. 잠시 뒤 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자수하겠습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희 씨의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범행 수법, 피해자 물색 과정, 그리고 돈을 나눈 내역.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법원 앞에서 장미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법정 안은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혼인무효 청구 사건, 원고 조서윤, 피고 박성두. 원고 측 변론 시작하세요. 장미라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허위 신분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정태수라는 가명을 사용한 명백한 사기혼입니다. 가짜 신분증, 위조된 신고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제출됐습니다. 박성두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65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댄스 교실에 갔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거짓이었어요. 저는 평생 미용실을 하며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재산을 넘기라며 압박했고 거절하자 폭력을 썼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 이름을 지키고 싶습니다. 조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원고 측 진술 잘 들었습니다. 증인 윤정희 입장하세요. 정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판사님, 저는 피고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는 상습 결혼 사기범이에요. 저를 포함해 4명의 여성을 속였습니다. 정희 씨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과 증거가 있습니다. 박성두가 소리쳤지만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피고 앉으세요. 잠시 후 판사가 선고를 읽었습니다. 피고 박성두는 허위 신분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혼인은 무효이며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눈물이 따라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제 이름 조서윤으로 다시 서 있었습니다. 헤어온 간판을 켰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가 미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저 조서윤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빛나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조서윤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 주변의 인생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달달 인생극장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